차가운 알래스카에서 시작된 거대한 균열, 새로운 시대의 서막 역사의 거대한 흐름 속에는 때로는 아주 사소해 보이는 하나의 사건이 시대 전체의 전환을 알리는 상징적인 순간이 되곤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야기는 바로 그런 순간에 관한 기록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저희의 여정에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하루에 지혜와 평안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흔히 외교 정상회담을 그저 스쳐 지나가는 수많은 정치적 행사 중 하나로 여기기 쉽습니다. 각국의 지도자들이 만나 악수를 나누고 정제된 언어로 날카로운 설전을 벌인 뒤 잘 다듬어진 공식 성명서를 남기고 떠나는 익숙한 풍경 말입니다. 하지만 2021년 차가운 알래스카에서 열렸던 한 회담을 그런 시각으로만 바라본다면 우리는 그 안에 담긴 진정한 의미, 즉 시대의 거대한 균열을 놓치게 될 것입니다. 그곳에서 일어난 일은 단순한 외교적 마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지난 수십 년간 세계를 지배해온 하나의 질서가 끝을 고하고 있음을 알리는 상징적인 파열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역사의 흐름에 세심하게 귀를 기울인다면 이러한 상징은 종종 공식적인 발표나 기록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줍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미국은 스스로를 세계 질서의 유일한 설계자이자 최종 권위자로 여겨왔습니다. 그들의 목소리가 곧 세계의 목소리였고 그들의 서사가 세상을 지배하는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그 차가운 알래스카의 회의장에서 우리는 최근 역사상 처음으로 기존 질서에 대한 공개적인 저항을 목격했습니다. 미국의 통제력을 상징해야 할 바로 그 자리에서 중국은 단호하게 맞섰고 러시아는 자신들의 존재감을 분명히 드러냈습니다. 그곳에서 펼쳐진 대화들은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하나의 현실을 전 세계에 노출시켰습니다. 바로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었던 미국의 압도적인 우위 시대가 막을 내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옛땅 곳, 차가운 기후, 고립의 이미지를 가진 알래스카라는 배경 자체가 마치 한때 절대적인 복종을 명령했지만 이제는 수많은 경쟁자들과 힘겹게 협상해야 하는 한 강대국의 외로운 현실을 보여주는 듯했습니다. 그리고 이 거대한 변화의 물결 속에서 인도는 이 장면을 단순한 흥미거리로만 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인도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변혁적인 순간이었습니다. 힘의 균형이 바뀔 때 국가들이 서 있는 땅 자체가 흔들리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오랫동안 인도는 서방 세계와 러시아, 그리고 자국의 지정학적 문제들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알래스카 회담은 세계 정치의 지각판이 움직이며 인도가 더 이상 누군가의 조연 역할을 강요받지 않아도 되는 시대가 왔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알래스카가 던진 상징적인 무게는 합의나 불화에 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약점의 노출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한때 절대적 지배를 주장했던 힘의 약점이 드러날 때 앞으로 나아갈 준비가 된 이들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열리기 마련입니다. 상징은 두 가지 차원에서 작동합니다. 정치적 차원에서는 국가의 전략, 동맹, 정책을 바꿉니다. 하지만 더 깊은 심리적 차원에서는 국가가 스스로를 바라보는 방식을 바꿉니다. 알래스카 회담은 인도에게 한때 흔들리지 않을 것 같았던 서구의 도덕적 권위가 이제는 의심받고 있다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 깨달음은 국가에게 용기를 줍니다. 당신은 더 이상 힘의 변두리에서 협상하는 나라가 아니라 이제는 문명의 중심에서 당당히 관여해야 하는 존재라는 메시지를 던진 것입니다. 이렇게 변방에서 중심으로 이동하는 인식의 변화는 어쩌면 그 어떤 무역협정이나 안보조약보다도 더 중요하고 의미 있는 변화일지 모릅니다.
인간은 단순히 합리적인 계산에 따라서만 행동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야기에, 이미지에, 그리고 사건의 표면 아래에 놓인 더 깊은 의미에 반응합니다. 알래스카 회담은 하나의 강력한 이미지였습니다. 더 이상 한 손에 의해 통제되지 않는 세계의 스냅 사진과도 같았습니다. 그리고 깊은 문명적 유산과 상승하는 영향력을 가진 인도는 이제 그 사진 속에서 수동적인 관찰자가 아니라 결정적인 행위자로서 자기 자신을 인식해야만 합니다. 역사 속에서 알래스카와 같은 순간은 자주 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불확실성의 장막이 걷히고 힘의 기계가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것을 목격할 수 있는 드문 기회입니다. 그것을 인식하는 것과 그것에 따라 행동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알래스카가 인도에게 던진 의미는 단순한 지정학적 질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실존적인 질문입니다. 세상이 인도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를 묻는 시대를 지나 인도가 스스로 자신의 역할을 정의할 용기가 있는가를 묻는 시대로 접어들었음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 회담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것이 있다면 상징은 결코 피상적인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상징이란 기울일 준비가 된 이들에게 역사가 속삭이는 언어입니다. 그리고 그 속삭임을 듣고 행동하는 국가들이 바로 미래를 만들어갈 것입니다. 회담이 끝난 후의 고요 속에서 세상은 인도의 대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략적 자율성이라는 말은 외교 정책 토론에서 흔히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하지만 알래스카 회담에서 이 단어는 더 이상 이론이 아닌 살아있는 현실로서 그 의미를 드러냈습니다. 수십 년간 인도는 어떤 영역에서는 미국과 협력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러시아와의 역사적 유대를 유지하며 조심스럽게 중국의 부상을 지켜보는 섬세한 외교 노선을 걸어왔습니다. 하지만 알래스카는 우리에게 중립이라는 것이 종종 오해받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진정한 중립은 약함이나 우유부단함이 아닙니다. 가장 높은 수준의 중립은 독립성의 증명이며 다른 누군가의 이야기에 흡수되기를 거부하는 단호한 태도입니다. 그 순간 인도는 자신들의 자율성을 망설임이 아닌 힘으로 재정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흑백 논리로 보도록 길들여져 왔습니다. 이쪽 편이 아니면 저쪽 편이라는 이분법적 사고방식입니다. 동양이냐 서양이냐, 자유진영이냐 폐쇄사회냐 하는 식의 구분은 현실을 단순화시켜주기에 매력적으로 들립니다. 하지만 단순화는 종종 진실을 희생시키는 대가를 치릅니다. 인도가 깨닫고 알래스카 회담이 명확히 보여준 것은 이제 그 범주들이 더 이상 예전과 같은 의미를 갖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한때 민주주의의 수호자를 자처했던 국가들이 바로 그 회의 테이블에서 자신들이 비난하던 체제와 협상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모순은 인도가 어느 한쪽을 선택하기를 거부하는 것이 약점이 아니라 오히려 상황을 명확하게 보고 있다는 증거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기존의 범주 자체가 이미 일관성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꿰뚫어 본 것입니다. 따라서 전략적 자율성이란 국제 무대를 바라보며 우리는 거짓된 선택지에 갇히지 않겠다. 다른 누군가의 갈등이 우리의 가능성을 제한하도록 내버려두지 않겠다고 선언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이는 마치 한 개인이 모든 권위자의 비위를 맞추려는 시도를 멈추고 나는 진정으로 무엇을 믿는가? 무엇이 나의 최선의 이익인가? 라고 스스로에게 묻기 시작할 때 생기는 심리적 독립성과도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도가 보여준 태도였습니다. 다른 누군가의 게임에서 장기말이 되는 또 다른 냉전에 끌려 들어가지 않겠다는 조용한 선언이었습니다. 물론 자율성이 고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에 문을 닫는 것을 의미하지도 않습니다. 진정한 자율성은 모든 이와 관계를 맺되
어느 누구에게도 소유되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 실용적이지만 굴종적이지 않은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목소리를 소중히 여겨 모든 결정의 중심에 두는 것입니다. 여기 더 깊은 진실이 있습니다. 개인과 마찬가지로 국가도 자신의 선택에 책임을 질 때 성장합니다. 항상 다른 사람에게 기대고 외부의 인정을 구한다면 우리는 의존적이고 미성숙한 상태에 머물게 됩니다. 하지만 스스로 책임지고 심지어 인기가 없더라도 자신의 원칙에 따라 결정을 내릴 때 우리는 비로소 성숙해지고 권위를 얻게 됩니다. 알래스카가 중요했던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것은 단지 테이블 너머로 오간 말들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인도가 스스로를 더 이상 지시를 기다리거나 독립에 대해 사과할 필요가 없는 국가들 사이에 성숙한 어른으로 인식하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당신들의 드라마에 끌려 들어가지 않겠다. 우리의 운명은 당신들의 싸움에 얽매이지 않는다고 굳건히 서는 것, 이것이야말로 전략적 자율성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교훈은 정치적인 것을 넘어 우리 각자의 삶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닌 싸움에서 편을 가르고 우리의 최선을 바라지 않는 목소리들을 만족시키려 했으며 인생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혹은 홀로 서는 법을 배우고 자신만의 원칙을 세우며 진정한 자기 자신을 반영하는 삶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자율성은 힘과 신념을 요구하지만 그것만이 진정한 자유로 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힘은 편을 선택하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선택하는 데서 온다는 것, 그리고 그 선택 안에 진정한 리더십의 시작이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인도가 알래스카로부터 얻은 가장 큰 메시지였습니다. 알래스카 회담의 가장 놀라운 점 중 하나는 노골적으로 드러난 말보다 암묵적으로 드러난 진실에 있었습니다. 바로 서구 사회가 내세우던 수사의 심장부에 존재하는 모순의 노출이었습니다. 수년간 미국과 동맹국들은 자신들의 외교 정책을 민주주의, 자유, 도덕적 우월성이라는 언어로 포장해왔습니다. 스스로를 진리의 수호자이자 정의의 옹호자로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알래스카에서 그 단어들은 차가운 현실과 충돌했습니다. 전 세계는 그 균열을 똑똑히 볼 수 있었습니다. 개방과 투명성의 원칙을 옹호한다고 주장했던 바로 그 국가들이 자신들이 비난하던 체제와 거래를 하고 가치보다는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마쿠에서 움직이는 모습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한때 정교한 외교적 수사 아래 숨겨져 있던 위선이 모두가 볼 수 있도록 벌거벗은 채 서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일단 노출된 위선은 치명적입니다. 왜냐하면 신뢰성은 군사력이나 부에만 의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신뢰는 당신의 말이 행동과 일치할 것이라는 믿음 위에 세워집니다. 그 일치가 깨졌을 때 당신이 아무리 큰 소리로 권위를 주장해도 사람들은 더 이상 당신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알래스카에서 서구가 공들여 쌓아온 이미지는 침식되기 시작했고 인도를 비롯한 많은 국가들이 이를 주목했습니다. 진정한 리더십은 당신이 말하는 것과 당신이 행하는 것 사이의 일관성을 요구합니다. 그 일관성이 무너질 때 회의론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회의론은 전염성이 강합니다. 결국 당신이 무엇을 위해 서 있는지 아무도 확신할 수 없게 될 때까지 퍼져나갑니다. 이것이 현재 미국이 직면한 위기이며 알래스카는 그 위기가 인도의 눈앞에 뚜렷하게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세상은 또 다른 말과 행동이 다른 초강대국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일관성 있는 목소리, 동의하지 않더라도 신뢰할 수 있는 목소리를 필요로 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인도에게는 경제적, 군사적 강국을 넘어 세계 무대에서 진실성을 구현하는 국가로 부상할 기회가 열립니다.
지정학의 냉혹한 세계에서 진실성은 종종 약점으로 치부되지만 사실 그것이야말로 장기적인 영향력의 가장 단단한 기반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심리적 차원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은 진실한 것을 갈망합니다. 하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다른 현실을 경험하는 것에 지쳐갑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리더를 원합니다. 위선이 파괴적인 이유는 바로 이 때문입니다. 위선은 믿음을 파괴하고 믿음이 무너지면 사람들 사이의 관계든 국가들 사이의 관계든 모두 무너져 내립니다. 오늘날처럼 모든 것이 연결되고 투명한 세상에서는 위선이 더 빨리 퍼져나갑니다. 모든 모순은 즉시 방송되고 모든 이중잣대는 실시간으로 분석됩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신뢰성은 가장 희귀한 화폐가 됩니다. 그리고 그 화폐를 가진 자가 물질적 힘을 넘어서는 영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서구는 자신의 모순을 드러냈고 인도는 그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신뢰성 없는 힘은 공허하고 일치 없는 말은 소음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살아남는 국가들은 더 큰 소리로 설교해서가 아니라 자신들이 공언하는 진리에 더 가깝게 살아감으로써 신뢰를 쌓는 국가들입니다. 그리고 이 도전은 우리 각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는 불편한 현실을 가리기 위해 편리한 허구 뒤에 숨어 말과 행동이 다른 패턴에 빠져들 것입니까? 아니면 어려울 때조차도, 대가를 치를 때조차도 우리의 말과 행동을 일치시킬 용기를 가질 것입니까? 결국 위선은 항상 제 무게에 못 이겨 무너집니다. 반면 진실성은 시험받을수록 더욱 강해집니다. 아마도 우리가 알래스카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통찰은 이것일 것입니다. 리더십을 지탱하는 것은 힘이 아니라 신뢰성이며 신뢰성은 당신이 자신의 말을 배신하지 않기로 결심할 때 시작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알래스카 회담은 또한 점점 더 양극화되는 세계에서 균형이 얼마나 절실히 필요한지를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인도는 그림자 속에 서 있는 방관자가 아니라 다른 이들이 제공할 수 없는 균형을 제공할 수 있는 독특한 위치에 있는 힘으로서 등장합니다. 우리가 진입하고 있는 시대는 강대국 간의 경쟁으로 정의됩니다. 이러한 경쟁은 단층선을 만들고 모든 것을 부서뜨릴 위험을 내포합니다. 동맹국들은 이쪽 아니면 저쪽으로 끌려가고 작은 나라들은 의존을 강요당하며 세상은 경쟁적인 의제들의 메아리 방이 되어버립니다. 이는 불안정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여기서 균형은 단순히 중립을 지키거나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겠다고 물러서는 것이 아닙니다. 균형은 훨씬 더 적극적인 자세를 요구합니다. 경기장에 들어가되 그 극단에 휩쓸리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어느 한 강대국의 중력에 빨려 들어가지 않고 모든 측과 소통하고 협상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인도의 역할은 사치가 아니라 필수적입니다. 균형이 없으면 갈등은 굳어지고 대화는 붕괴되며 세상은 더 이상 같은 언어로 말하지 않는 진영들로 나선형으로 빠져들기 때문입니다. 인도의 역사적, 문화적 위치는 이 역할을 수행하기에 독특하게 적합합니다. 수천 년 동안 종교적, 언어적, 철학적 다양성 속에서 살아남았습니다. 모순의 긴장을 견디며 그것들을 지우지 않고 공존하는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다른 이들이 충성을 요구할 때 인도는 다원성을 이해합니다. 다른 이들이 갈등을 흑백 논리로 규정할 때 인도는 인간의 동기와 국가 이익의 복잡성을 인식합니다. 이처럼 단순화를 거부하는 태도야말로 경쟁의 시대에 세상이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성숙하지 못한 국가는 두려움이나 의존심 때문에 너무 빨리 편을 선택합니다. 하지만 성숙한 국가는 경쟁적인 압력에 둘러싸여 있을 때조차도
온전하게 남을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폭넓게 관계를 맺습니다. 알래스카 회담은 인도의 그러한 성숙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인도의 이러한 고민은 어쩌면 강대국들 사이에 위치하여 흔히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는 속담을 떠올리고 나는 우리 한국의 상황과도 놀랍도록 닮아 있습니다. 우리의 운명을 우리 스스로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지혜와 용기는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게 만듭니다. 이것은 전략을 넘어선 철학입니다. 리더십이 지배가 아니라 조화에 관한 것이라는 세계관을 반영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침묵시키는 것이 아니라 대화가 계속되도록 보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열된 세상에서는 대화를 계속 이어갈 수 있는 자가 진정한 힘을 쥐게 됩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과제는 인도가 미국, 중국, 러시아 사이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경쟁이 세계의 미래를 삼키지 않도록 보장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균형의 책임입니다. 수동적이거나 약한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경계와 힘을 요구하는 지극히 능동적인 역할입니다. 알래스카에서 일어난 일은 지정학적 책략일 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사실 그 회담의 가장 지속적인 영향은 헤드라인이 아니라 인도가 스스로를 인식하는 방식의 미묘한 변화에 있었습니다. 국가도 개인처럼 이야기 속에서 살아갑니다. 스스로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느냐가 당신의 행동과 반응, 세상을 해석하는 방식을 결정합니다. 오랫동안 인도는 식민 지배의 그림자와 스스로를 주도적인 목소리라기보다는 부상하는 목소리로 보는 습관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알래스카는 그 이야기의 변화가 시작되는 지점이었습니다. 두 지배적인 강대국이 날카로운 말을 주고받고 그들의 권위에 균열이 가는 것을 볼 때 우리는 재평가를 강요받습니다. 인도에게 그 회담은 더 이상 소위 세계 질서의 관리자들로부터 허락이나 인정을 기다리는 주변부 행위자의 역할을 할 운명이 아니라는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이제 인도는 목소리와 비전의 권위에 있어서는 동등한 존재로 서 있었습니다. 일단 자신을 부차적인 존재로 보지 않게 되면 행동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심리적 변화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정치력, 경제력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모든 것의 기초는 자기 인식입니다. 스스로를 작다고 보면 작게 협상할 것이고 의존적이라고 보면 의존적으로 행동할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위치를 보는 방식을 바꾸고 더 이상 다른 누군가의 그림자 속에 서 있지 않다는 것을 인식하면 행동은 그 인식과 일치하게 되고 세상은 그에 따라 조정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오만함과는 다릅니다. 그것은 책임감에 뿌리를 둔 자신감입니다. 인도가 단지 자국의 염원뿐만 아니라 서구나 중국에 의해서만 정의되지 않는 더 오래되고 깊으며 아마도 더 인간적인 대안적 세계의 질서의 비전을 대표해야 한다는 무게감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정치적인 변화가 아니라 실존적인 변화입니다. 만약 우리가 더 이상 추종자가 아니라면 우리는 무엇인가? 다른 사람들에 의해 정의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무엇을 정의할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그 대답은 단순히 경제 성장이나 군사력 확장이 될 수 없습니다. 진정한 대답은 인도의 정신, 문명적 기억, 그리고 차이를 조율하고 회복 탄력성을 길러온 오랜 역사 속에서 나와야 합니다. 이 교훈은 국가를 넘어 우리 각자에게도 전달됩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다른 사람의 이야기 속에서 살면서 스스로를 과소평가합니까? 얼마나 자주 우리가 부차적이며 허락을 기다려야 하고 너무 작아서 중요하지 않다고 가정합니까? 알래스카는 인식이 모든 것을 바꾼다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그림자 밖으로 걸어 나오고 인정받기를 기다리는 것을 멈출 때
당신은 처음부터 능력이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알래스카 회담이 불꽃이었다면 그 이후에 오는 것이 진정한 시험입니다. 불꽃은 아무리 밝아도 더 큰 무언가를 점화하지 않으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인도는 단순히 낡은 강대국들의 균열을 지켜본 순간이 아니라 반응에서 리더십으로 역사의 가장자리에서 역사의 방향을 만드는 중심으로 이동하는 전환의 시작으로 이 순간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랫동안 인도는 반응하는 국가였습니다. 식민 지배에, 냉전 구도에, 세계 경제 변화에, 테러리즘에, 중국의 부상에, 미국의 요구에 반응해왔습니다. 항상 반응하고, 조정하고, 살아남기 위한 영리한 방법을 찾아왔습니다. 물론 생존은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생존이 창조로 변모해야 할 때가 옵니다. 역사를 견디는 것이 아니라 역사를 만들어가야 할 때가 온 것입니다. 리더가 된다는 것은 단순히 지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힘은 강요하지만 리더십은 영감을 줍니다. 힘은 복종을 요구하지만 리더십은 신뢰를 얻습니다. 힘은 현재를 자신의 의지에 맞게 구부리지만 리더십은 다른 이들이 기꺼이 따르는 비전을 제시함으로써 미래를 만듭니다. 인도는 이제 선택해야 합니다. 좁은 의미의 힘을 쫓을 것인가, 아니면 더 깊은 의미의 리더십을 구현할 것인가. 이는 무기나 시장뿐만 아니라 아이디어에 투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동서양의 이분법적 선택의 가치기를 거부하고 다원적이고 균형 잡힌 제3의 길을 제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은 바로 그런 것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양극화에 대한 대안, 경쟁에 대한 해독제를 말입니다. 알래스카 회담은 하나의 신호였습니다. 낡은 질서가 무너지고 있으며 리더십을 위한 공간이 열렸다는 신호였습니다. 하지만 신호는 응답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선택은 이제 인도의 몫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같은 질문이 우리 각자에게도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에 의해 정의되는 반응자로 계속 살아갈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자신의 삶에서 리더십의 부담을 짊어지고 다른 사람들이 따를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하며 세상에 의해 만들어지는 존재가 아니라 세상을 만들어가는 존재가 될 것입니까? 국가의 역사든 개인의 역사든 역사는 반응에서 창조로 나아갈 용기를 내는 자들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미래는 추종자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미래는 리더들에 의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세상은 인도가 그 역할을 주장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누군가에게 그